여러분의 컴퓨터에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가 깔려 있을 텐데요. 이런 운영체제 시장에 국내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토종 운영체제 티맥스 윈도우가 공개된 것인데요. 발표회 현장 소식을 정소라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운영체제인 티맥스 윈도우가 지난 7일 공식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공개된 티맥스 윈도우는 초기 버전으로 MS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100%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정식 제품이 출시되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는 운영체제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MS 윈도우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정이나 보완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무료 체험 기간을 거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티맥스 윈도우와 더불어 티맥스 오피스, 웹브라우저인 티맥스 스카우터를 시연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MS가 독점하고 있는 운영체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티맥스 윈도우가 얼마나 선전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나와 정소라입니다. 2009년 하반기 국내 컴퓨터 시장은 10월에 출시되는 윈도우 7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하반기 컴퓨터 시장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윈도우 7에 거는 기대는 마이크로소프트뿐 아니라 PC 이용자들, PC 관련 업체들까지 신경을 곤두서게 할 만큼 큽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베타 테스트와 RC 버전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의 반응 또한 뜨거운데요. 10월로 알려지고 있는 출시일에 앞서 윈도우 7 인증 제품들이 등장하고 노트북을 비롯한 완제품 PC들은 윈도우 비스타 업그레이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 모두 하반기에 메인보드 세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인텔은 코어2를 이을 코어 i5 프로세서를 내놓을 전망인데요. 이에 맞춘 P55 메인보드 칩셋을 함께 출시할 예정입니다. AMD 역시 AMD 780G의 뒤를 잇는 AMD 785G 칩셋을 내놓습니다. 소켓 AM3와 DDR3 메모리를 쓰고 종전 780G의 라데온 HD 3200 그래픽 코어가 라데온 HD 4200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다이렉트X 10.1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하반기 인텔은 데스크탑뿐 아니라 센트리노 노트북에도 i7과 i5를 들일 계획입니다. 또한 보급형 제품군에는 32나노미터 공정의 i3 프로세서가 등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P55 메인보드를 기반으로 한 새 플랫폼은 여러 가지 기술들로 노트북에 더 최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3, i5, i7으로 나누어 듀얼코어부터 쿼드코어까지 필요에 따라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인텔의 코어 i5, AMD의 페넘2가 DDR3 메모리를 쓰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DDR3 메모리의 보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가격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메모리는 3GB가 기본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윈도우 7의 출시로 대용량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3개의 메모리를 한 조로 쓰는 트리플 채널 등의 메모리 컨트롤 기술도 한몫합니다. 32비트 윈도우가 최고 3GB 메모리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상반기 PC 시장의 뜨거운 이슈였던 라데온 HD 4770이 수급 불안정으로 주춤하면서 40나노미터 공정의 GPU 역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40나노미터 공정의 새 GPU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정확한 출시 일자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데온 HD 4770을 통해 40나노미터의 효과를 맛본 소비자들은 현재 그래픽카드를 사기보다는 하반기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팔리고 있는 그래픽카드들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역시 가격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저녁 분산 서비스 거부, 즉 디도스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 사이트와 민간 포털 등이 수차례 접속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어떤 의도로 공격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도스 공격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수만 대의 PC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며 감염된 좀비 PC의 숫자도 공격 횟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이번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보안 수칙을 발표하고 개인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모든 PC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8일 새벽 대국민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악성 코드를 보유한 PC의 인터넷 접속 제한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의 과정을 줄이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인 이른바 아이핀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의 IT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매진컵 2009 카이로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내장형 시스템인 임베디드 개발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매진컵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3년부터 전 세계 16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소프트웨어 경진 대회입니다.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기반으로 PC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크롬 OS는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이 지난 6일에서 7일 사이 불법 정보 사이트 차단이라는 안내와 함께 트위터의 무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일이 있었는데요. 불법 정보 사이트 차단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은 무선 인터넷 서버 2대 중 1대에 적용돼 일부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즉각 차단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IT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지식경제부가 발표했습니다. IT 주요 3대 수출 품목인 휴대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회복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3GS의 전파 인증을 받으며 국내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도 최종 결정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T가 아이폰 출시 여부를 최종 결정했고 SK텔레콤도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관련 고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음 주까지 애플 측에 아이폰 출시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해가는 요즘 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한창 올라갈 때죠. 이번 시간은 습한 여름철 끈적끈적함을 날려버리기 위해 제습용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온 집안이 눅눅해지는 장마철, 습도를 제때 잡지 않다가는 불쾌지수 상승은 물론 진드기나 세균 번식에 완벽한 상태로 만들기 십상입니다. 여름철 더위와 습기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어컨입니다. 선풍기와 달리 빠르게 넓은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낮춰주는데요.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전력 소비가 큰 에어컨에 하루 종일 의지할 수도 없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엔 전기 소모도 더 적고 냉방병 걱정도 없는 제습기를 사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함과 제습을 함께 누리고 싶은 소비자에게는 기본 제습 기능 외에도 냉풍과 온풍, 그리고 건풍을 분리시켜 배출하는 기능을 담은 제품이 적합합니다.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탈착식 제습제가 부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이동성에 중점을 둔 제품들도 있는데요. 작고 가벼워 화장실이나 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습량이 적은 제품인 경우엔 물넘침 방지와 자동 정지 기능이 필수입니다. 호스를 통한 집중 건조 기능으로 젖은 신발이나 옷까지 편리하게 말릴 수 있고 내부의 향균 피터를 통해 공기 중의 먼지나 냄새를 없애주는 제습기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많은 제품들이 소음을 낮추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잘 나가는 제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제습기를 설치하려는 장소의 특성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넓은 곳의 전체적인 습기를 잡기 위해선 평수에 따른 제습량을 고려해 제습기를 배치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옷장 안과 같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는 작은 습기 제거제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또 신발 속이나 옷장 안에 이불 사이에 신문지 뭉치를 넣어두거나 실리카게를 적당히 배치해두면 곰팡이와 습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안 곳곳에 숯을 배치하거나 아로마 향초를 켜두는 등 장마철의 눅눅함을 줄이기 위한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상쾌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성컴퓨터는 슬림 넷북 SLX 110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1.1형의 고해상도 LCD에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320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채용했습니다. 초콜릿 타입 키보드의 무게는 1.28kg입니다. 인텔은 DMB 내비게이션 와이드 터치 두 종류를 출시했습니다. 무료 티팩과 하이패스 기능을 내장하고 가격을 20만 원대 후반까지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7형 LCD에 아틀란 위즈 맵을 내장했습니다. 에즈위는 인텔 듀얼 아톰 기반의 메인보드 에즈락 A330Gc를 선보였습니다. 2개의 메모리 슬롯을 제공하며 ITX 플랫폼 사이즈입니다. 최대 전력 소모를 TDP 8W로 제한하고 듀얼 코어, 쿼드 스레드를 제공합니다.
모토로라는 음악 기능을 특화한 3G 풀터치 슬라이드폰 라커를 출시했습니다. 풀터치를 채택한 동시에 키패드를 장착했으며 최대 30시간 연속으로 음악 재생이 가능합니다. 외장 메모리는 16GB까지 연결되고 SRS 와우 HDTM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해 3차원 입체 음향을 구현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올 하반기는 좀 어둡게 출발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즐거운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재충전 확실하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